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그 멍완족 화해의 그 CFO 체포가 의미하는 것,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 화웨이, 그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장비 업체죠. 여기에 이제 그 글로벌 최고 재무 책임자, 흔히 뭐 CF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멍완족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성으로는 맹씨라고 불러야 되죠. 이분이 이제 그 지난 1일,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화웨이가 그 스카이컴이라는 유령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란에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금융거래를 은닉했다. 그런 혐의입니다. 캐나다와는 사실 이제 이 혐의는 무관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이 자기 나라의 그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 그런 이유로 캐나다에 체포 및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 12월 1일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그 G20 정상회의가 열린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을 이제 막 봉합했던 이제 그 날짜거든요.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보복 관세 전쟁이요,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진행되어 오다가 내년 1월 1일까지 일단 멈추고 좀 무역 이제 휴전을 하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바로 그날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제 이제 CFO는 올해 46살입니다. 그 화웨이를 창업한 런정페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자로는 임정비라고 있죠. 이 회장의 친딸입니다. 뭐 성이 왜 다르냐?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멍 CFO 친모가 이제 임정비하고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 성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친딸이고 화웨이 이사회에서 공동 부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대표해가지고 각종 이제 통신이나 이런 국제 행사에 참석을 하고 아주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아주 포스가 넘치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 화웨이를 차기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인물로 리더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인물 체포는 단순히 기업인 한 사람의 신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인민일보, 이제 신화통신 등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그 캐나다 당국의 이제 체포가 부당하다고 논평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미국 이 멍 CFO의 신병이 미국에 넘어가기 전에 풀어주라. 이제 캐나다를 압박으로 이제 했습니다. 일단은 1차, 2차 이제 걸쳐서 보석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 석방은 됐습니다. 석방은 됐는데 이제 석방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캐나다를 벗어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화통신은 이제 논평을 통해 가지고 캐나다의 즉각적인 석방과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의 보장을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후과를 낳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캐나다가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제 테리 브레스테드 이제 주중 미국 대사 불러가지고 즉각 잘못된 조처를 바로잡아서 중국 공민에 대한 체포령을 철회하라. 미국의 조처를 보고 진일보한 반응을 내놓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중국 각지에서 이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에서 미국과 캐나다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화웨이 제품을 더 사용하자 이런 애국 운동이 벌어질 그런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화웨이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제 사실이 이번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장 적나라한 정확한 평가는 미국의 CNBC 방송이 내놓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CN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화웨이 고위 임원 멍 CFO를 체포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글러브까지 완전히 벗어던지고 싸우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미국 수사 당국자들이 행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이를 밀어붙일 허가를 받았다는 것,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글러브를 벗어 던지고 싸우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권투라는 게 복싱을 이제 비유를 한 건데 복싱이라는 게 글러브를 끼고 싸우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완전히 실전 진검 승부는 아니거든요. 일단 목검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글러브를 벗어 던지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길거리 싸움, 막장 싸움, 규칙이고 뭐고 룰도 없는 싸움으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런 국가 간의 애고 뭐 없이 말 그대로 전면전으로 접어들었다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웨이라는 기업이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뭐 이제 화웨이가 형식적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이거 뭐 사실 주식 공개 그 상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인데도 상장도 하지 않고 사실은 거의 중국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이제 그 백악관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과 업무 마찬 당시에 그 멍 CFO 체포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확실한 인지를 잡은 것도 또 분명하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멍 CFO에 대한 그 체포영장은 8월 22일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된 상태였고 그의 동선을 추적해온 미국 사법당국은 캐나다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거의 뭐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진행된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백악관이 모르고 있었을 수는 없거든요. 뭐 다른 그 기업인도 아니고 화웨이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또 이 기업의 핵심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백악관이 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화웨이 보석 심리가 열렸을 때 화웨이 측은 도저히 우려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캐나다 검찰은 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풀어줄 경우에 중국으로 도전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일단 이제 보석은 허가가 됐습니다만은 아마 굉장히 엄밀한 통제, 감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화웨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지난해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2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뭐 28%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말이 그 뒤에 이제 에릭슨이 27%, 노키아가 23%, ZTE가 13%로 뒤를 쫓고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에 이어서 3위 10%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올해는 이미 이제 애플을 추월해가지고 2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이제 170여 개국의 통신 장비를 공급했고 5G, 통신 5G죠. 5세대 통신인데 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화웨이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노리고 내년 6월에는 스마트폰용 5G 통신용 칩 그리고 9월에는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이 특히 좀 놀라운 것은 이제 특허 출원이죠.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에서 전 세계 기업 중에서 1위 4,024건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이게 연구개발입니다. 13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조 원가량을 단일 기업이 R&D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건 매출액 대비 15%이고 전체 직원이 18만 명가량인데 이 가운데 이 R&D 인력이 8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정도 비중이죠. 굉장합니다. 지난해 이제 화웨이 R&D 투자의 대부분이 5G 기술 개발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시티 등 대표적인 차세대 산업 아이템들이 5G 기반에서 연동될 전망이어서 화웨이 움직임은 매우 위협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이 전 세계의 어떤 경제와 기술, 첨단 기술, 차세대 기술을 좌우하는 모든 이제 아이템들이 5G 기술에서 5세대 통신 기술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화웨이가 가장 중요하게 주력해가고 있고 또 실제로 매우 앞서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는 모빌리티, 전기자동차나 드론, 전기 오토바이 등 차세대 이동수단 및 이동기구,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기술 굴기라고 그러죠. 이걸 실현할 핵심 기술이라고 기반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G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G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이제 화웨이다. 그래서 화웨이는 중국 정부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연구개발 전진 기지이자 산업 기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멍 CFO 체포에 대해서 중국이 극욕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이렇게 화웨이가 잘 나가는 기업이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뭐 트집을 잡아서 시비를 걸어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화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 한 5, 6년 전부터 의심을 품고 아마 실은 그 전부터였다고 봐야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게 5, 6년 전부터입니다. 미국 하원의 정보위원회가 2012년 10월 발간한 중국 통신사 화웨이와 ZTE가 일으키는 미국 안보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그 자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지령을 따라서 이 미국의 기밀을 훔치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적성국과 수상한 거래까지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아주 딱 적시를 했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서 기밀 정보 수집하고 정치 공작에 동원되고 첨단 기술 절도, 이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이렇게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렸고 세계 각국에서 화웨이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 위협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호주와 뉴질랜드 국가 안보를 이유로 5G 이동통신 사업에 두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를 했고 영국은 이미 도입한 이제 4세대용 그 화웨이 장비를 2년 내에 아예 퇴출시키겠다. 앞으로 쓰지 않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도입한 4세대용 이 장비도 퇴출시키겠다.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부와 자위대에서 사용하는 통신기기 입찰에 화웨이와 ZTE 제품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멍 CFO는 비록 이제 전자 발찌를 차는 조건도 석방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제출한 범죄인 인도 요청 관련 재판이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이 범죄인 인도 절차가 꽤 오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멍 CF가 중국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아마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게 이제 유죄가 인정되면은 최대 3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ZTE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 금지 명령을 내렸죠. 거래 금지 명령을 나중에 이제 시진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풀기는 풀렸습니다만 ZTE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5%가 하락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습니다. 화웨이도 실은 비슷한 길을 가게 되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커다란 사건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루머도 많이 떠돌고 있죠. 멍 CF가 체포되던 10월 1일 중국계 미국인인 장서우청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경찰은 이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스탠포드 대학 물리학과 종신교수, 테니어라고 그러죠. 종신교수인데 이 분야의 대단한 권위자라고 평가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투자 펀드도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 멍 CFO가 체포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이 장서우청이라는 교수입니다. 둘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 이후에 멍 CF는 이제 공항에서 체포가 됐고 장서우청은 그 뒤에 자살을 했다. 그림으로는 이제 음모론이 만들어지기 딱 좋은 그림이죠. 장서우청이 양자역학 응용 기술을 반도체 칩에 적용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화웨이 이자가 미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압력을 받고 고립되고 그럴 경우에 이 화웨이 제품에 도입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서우청도 죽은 것도 어떤 이제 그런 음모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화웨이가 워낙 이제 여러 가지로 음모론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장소청이 이제 그 펀드 운영을 해가지고 4억 달러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2억 달러를 암호화폐 쪽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홍콩 쪽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올해 ICO를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ICO 진행했는데 0.39달러로 시작해가지고 최대 80달러까지 갔고 투자가 몰려가지고 10억 달러 밸류를 넘겼는데 이 암호화폐가 최근에 급락하고 있죠. 그러면서 0.18달러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술의 결함이 있어가지고 해킹이 다 뚫려버려가지고 이 뭐 돈이 거의 뭐 이제 완전히 제로가 돼버렸다. 그래서 장소청이 자살한 것은 실은 그런 이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해명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멍 CFO는 이제 중국과 홍콩에서 7개의 여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그 정보기관의 에이전트가 아니면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러거든요. 웃기는 것도 이 멍 CF가 미국 여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중국 시민이 아닌 미국 시민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무고한 중국 시민을 석방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좀 뻘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멍 CF 뭐 일반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화웨이라는 기업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조치는 지난 10월 펜스 부통령이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발언, 거기서 이미 예고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는 이제 행태, 이걸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였거든요. 제가 이제 당시에도 그 내용을 가지고 뭐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기술 굴기를 대표하는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공격에 들어갔다. 전면전에 이제 시초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제 그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미국 국내에서 화웨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AT&T, 버라이전, 이제 미국 통신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이제 그 화웨이가 미국 국내에서 스마트폰 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통신회사들이 써주지 않는 거죠. 화웨이 스마트폰을.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그러죠. 여기는 미국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 구입을 할 때 연방정부 보조금을 쓰지 못하게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통신사들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그럴만한 게 이 화웨이가 뭐 교환기나 이런 통신 장비를 이제 화웨이 걸 쓰면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런 장비도 화웨이 장비가 백도어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그 통신 장비의 스펙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칩을 넣어가지고 그 벤더 그러니까 공급업체가 예를 들어 화웨이인 거죠. 화웨이가 그 고객의 정보를 빼낼 수 있게끔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일부 증거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정부로서는 사실 미국 정부만이 아니라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는 나라의 정부들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사실 뭐 상도의 사무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화웨이 장비를 이제 전부 앞으로 쓰지도 않을 것이거니와 과거 쓰는 장비도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서 군 법무자 전원에게 화웨이 휴대전화기를 사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가 군인들은 무조건 뭐 애플 것은 쓰지 마라. 샤오미 핸드폰 쓰지 마라. 이제 그런 식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동맹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국의 정부나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를 거부하도록 하는 압박을 하는 그런 작업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싱크탱크인 이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고 그러죠. 이제 제임스 루이스 부회장은 화웨이가 좋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중국 정보기관의 한 조직으로 활동한다 이러면서 화웨이는 처음부터 그랬고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크게 지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멍 CFO 체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이 전면화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 그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의 우방국들도 전면적으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화웨이 장비 쓰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기고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G 그러니까 5세대 장비를 화웨이 것으로 계속 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이제 나중에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싸게 공급, 전략적으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뭐 문재인의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이 발언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함께 묻어서 가는 셈인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우리나라가 이런 진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어질지 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너무 단정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란 나라는 적어도 지금 현재의 중국은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쌓아온 가치와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축구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화사상 그러는데 그 본질은 결국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그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중국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거든요. 이 중국은 중국 문명, 중국 문화, 중화사상은 기본적으로 평등이라는 게 없어요. 국내에서건 대외적인 관계라는 에서건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서 대등하게 교류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 자체를 부인해요. 이들은 남들을 자기에게 무릎을 꿇리거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들 위해 군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자신들이 자기들보다 강자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관계밖에는 모릅니다.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라는 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인류사의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이거든요. 그걸 이제 사실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화웨이 같은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뭐 여러 가지 엽기적인 사례가 많습니다만은 화웨이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이 이런 가치관을 나라에게 무릎을 꿇는다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화웨이 사태를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문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